비선 실세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53곳 가운데 4분의 1은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가 폭등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콜라와 맥주 등의 가격도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3.2% 감소하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과 현대차 파업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에 청약한 1순위 청약자가 82만여 명으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았습니다. 모레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경제. 오늘 마감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소폭에 그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이 2월 된 달러 물량을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4원 60전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였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삼성전자가 4거래일째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 상승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네이버는 1% 내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현대모비스도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순실 씨 특혜 대출 등의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권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은행은 부진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와 호텔신라, 면세점 경쟁이 심해져 향후 수익이 부진할 거란 전망에 각각 2에서 3% 하락했고요. 신세계와 롯데쇼핑도 하락하며 유통업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파장의 재계도 비상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 53곳 가운데 4분의 1은 적자가 나서 법인세도 못 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을 낸 대기업들, 과연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순실 씨와 기업들,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최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두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이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기업들이 낸 출연금 규모는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와 재벌닷컴이 분석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두 재단, 미르와 K스포츠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서 모금한 금액은 모두 774억 원이죠. 돈을 낸 기업은 모두 5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3곳,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10억 원 넘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안 낸 기업이 12곳으로 22.6%, 4분의 1가량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2년 연속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심했는데도 10억 원을 냈고 두산중공업도 적자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지만 4억 원을 냈습니다. CJ E&M과 GS건설도 수백억대 적자 속에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기부금 내역을 공개한 회사 45곳이 지난해 낸 기부금 합계는 모두 1조 7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500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니까 이 증가액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은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이 기부금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대다수는 거액의 출연금을 이사회 결의사항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집행 과정과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난 기업들도 기부금을 내고 말이죠. 이렇게 돈이 모이게 된 그 과정을 이제 검찰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출연금 외에 추가로 또 돈을 냈던 기업들부터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소환을 한 건 롯데그룹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에 45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후 K스포츠에서 추가로 자금 출연 요청을 해서 5월 초에 70억 원을 또 지원합니다. 그랬다가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 이런 직후에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어 SK그룹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SK를 직접 찾아가서 8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환 조사는 두 기업이 받았지만 연루된 기업은 롯데나 SK뿐이 아닙니다. 우선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인 삼성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서 말과 훈련장을 사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승마단을 해체까지 했던 삼성이 승마협회를 다시 협회로부터 넘겨받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포스코도 거론됐습니다. 최 씨 소유의 스포츠 에이전시 WK가 포스코의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를 했고 포스코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 오간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애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말했던 이승철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774억 모금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대기업들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수석은 내일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죠. 네. 자, 그리고 대기업들 이런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참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준 기업들이 과연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문제죠.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이렇게 쉽게 돈을 낸 기업들 대부분 대가성 없이 마지못해 기부를 했고 전경련을 통해서 냈으니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민은 열심히 소비자 지갑을 열어서 정권에 상납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게 권력만 팔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인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의아하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지금은 피해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여태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려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도 지금 피해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 공금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대가적 약속을 받고 기부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법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선 실세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움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30-40년 뒤로 돌아간 듯한 오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사업이나 창업 아이템 찾는 분들은 외국에서는 어떤 제품이 요즘 인기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코트라가 전 세계 주재원들을 통해 찾아낸 이른바 최신 히트 제품들 속에서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트렌드 1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죠. 자, 우선 한 봉지만 먹어도 완벽한 영양소와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우주비행사의 음식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내용물을 보니까 쿠키 모양의 간편한 음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식용곤충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있죠. 코트라는 이 같은 사례에서 퓨처 푸드, 즉 편견을 뛰어넘은 먹거리를 주목할 만한 이 첫 번째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진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 15층짜리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외부와 고립돼도 5년까지 자력 생존이 가능하고 수영장과 극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핵폭발에도 끄떡없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이렇게 도심 속 수중 가옥이 등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떠다니는 수중 빌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새로운 안식처라는 트렌드로 이 같은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온천입니다. 낮에는 온천이고요. 밤에는 클럽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스파와 파티의 합성어 스파티로 불립니다. 즐거워 보이죠? 자, 그리고 고층 건물의 외벽을 따라서 내달리는 이 아찔한 모습,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우스 러닝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특별한 놀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을 놀이하는 사람이란 뜻의 호모 루덴스로 표현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일상에서 휴식을 찾는 데일리 디톡스, 팔에 박힌 휴가를 거부하는 맞춤형 휴가,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온님이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밀리 같은 키워드를 미래 비즈니스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사례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코트라는 이 책을 통해 예비 사업가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아이디어와 또 기회를 찾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확충 규모가 1조 6천억 원 이상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자본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출입은행과는 자본 확충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인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이내에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한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오늘 한우의 날을 맞아서 서울 사근동 살고지 체육공원에서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탁금지법으로 침체된 한우 농가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맛볼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봉 농가들이 양봉협회 비리를 규탄하고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봉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천여 명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봉협회 임원들이 회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집행부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베트남 FTA로 앞으로 베트남 수입 꿀에 붙는 관세가 없어져 국내 양봉 농가는 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년 전보다 89% 증가한 13,000여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차종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출시한 QM6가 9월보다 63% 늘어난 4,100여 대 팔렸고 SM6는 5,000여 대로 9월보다 판매량이 21% 증가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합친 10월 판매량은 28,000여 대로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입니다. 기아 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기아차는 사내 하도급 업체 대표, 노동조합 등과 협의한 끝에 사내 하청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17년 749명,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게 됩니다.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롯데가
베트남 청년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롯데정보통신은 베트남 실리콘밸리 VSV, 백화과학기술대학교, 또 기술지주회사인 BK홀딩스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롯데는 최종 지원 대상 3곳을 선발해 각각 $5,000의 상금과 함께 6개월간 무료로 쓸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GS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지구에 짓는 동천파크 자이를 이달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지상 19층에서 22층 6개 동에 최근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61제곱미터 단일 평형 총 6개 주택형으로 이루어진 388가구입니다. GS건설은 분당 판교 생활권의 강남 접근성까지 우수하고 일대의 희소성 높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무제한이라고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피해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와 영상통화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동통신사의 과장 광고를 믿고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2,500만 명에 이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지창훈 사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1년 동안 유승민 위원이 국제 탁구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속속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